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그 곽수종 그 조지 메디슨 대학의 교수께서 직접 쓰신 책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저 경제 그러면 참 우리 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열띤 토론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곽수종 교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 SBS던가요? CBS던가요? 생생경제? 예, 생생경제 그 앵커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우리 저 곽수종 교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곽수종 교수님이 그 앵커를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좀 출연을 했는데, 물론 전화로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그 출연할 때는 그 작가라고 해가지고 작가. 그래서 질문을 다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준비했다가 그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데, 우리 저 곽 교수님은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작가가 써준 질문은 다 무시하고 본인이 막 질문을 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멋대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제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사고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좀 계셨고, 그리고 주로 그 방송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하셨고, 지금은 조지 메디슨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공은 저하고 같은 그 파이낸셜 에코노믹스를 하신 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일단 교수님 강연도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요? 알겠습니다. 누가 사연을 보시는지는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저 원래 아시잖아요, 저를.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요.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별로 소개할 게.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유튜브요? 제가 유튜브 나가기 싫은데요, 제가.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34년 동안에 카이스트 그리고 그 한양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재작년에 제가 2017년도에 제가 65세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저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65세에 은퇴하기는 너무 다 억울하다. 그래서 중국 가서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제 인생을 위하여 박수 한번.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 인생을 제가 열심히 살아가서 제가 못 이룬 꿈도 한번 이뤄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말이에요.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그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양극화, 일자리 창출, 부족,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런 걸 주로 이제 들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가 제 2장이고요. 제 3장이 다가올 10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고, 그리고 한국 경제에 필요한 계획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4장은 미국 경제를 모르면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5장은 다가올 10년 중국 경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책의 주된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그 논리는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5장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두었을 때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국 경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이 한국 경제다. 거기 좀 독특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위기론이다. 과연 그 위기인가? 위기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사항. 또는 요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많은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화 보유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팔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책이 선정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이제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행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패권, 글로벌 리더십이 유지될 것인가? 또는 기축통화로서의 전망이 어떠냐? 또 I40이라고 불리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일 중국하고 미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그 관심사, 재테크에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포럼 올해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2019년 한국 경제의 전망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의 그 이건 교수께서 하셨는데 그때의 내용하고 이 내용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이 책이 선정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이 잘 돌아가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 끼인 한국은 그 톱니바퀴가 다 날아가는, 톱니바퀴가 부서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다가올 10년 중국 경제를 이야기한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다면 물론 이 책에 근거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 떼놓을 수 없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특히 그 심한 것이 중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모택동이 들어섰을 때 대약진 운동이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물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의 그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그 기근이 와가지고 한 4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가 자기도 자아 비판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류 샤오치 우리나라 말하면 뭐죠? 유속입니다. 그래서 유속이가 이제 그 수정주의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에 대한 반격을 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뭐예요?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그 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정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망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망가지고 난 다음에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등장한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중국이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요새 가만히 중국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해오다가 지금 이게 성장이 좀 이렇게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시진핑이가 주장하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초심으로. 공산주의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건 문화대혁명과 비슷한 그런 논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과연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데 보다 정확한 대답은 정확한 분석은 저자를 모시고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바로 이제 중국 경제 문제점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림자 금융.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부채 의존하고 있다. 요건 또 뭐예요? 요것도 이제 부채 의존하는 GDP. 요거는 뭐예요? 국영기업. 그 중국에는 국영기업이 경제 중심지인데 국영기업이 굉장히 비효율화되어 있습니다. 비효율화. 그래서 국영기업의 비효율화.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방 정부의 과다한 부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안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상당한 지금 관심 사항인데요. 중국 경제가 잘 될 것이다. 낙관론이 하나 있고요. 비관론이 있습니다. 낙관론은 뭐냐? 옛날부터 잘해봤으니까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낙관론이고 비관론은 야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의 만리장성이다. 그래서 이제 비관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미국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미국 경제를 모르면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저자가 있으니까 제가 글로 미루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날개를 달고 있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블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올 만큼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 경제는 바로 이제 그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불안한 노후, 그 다음에 북핵 문제, 그 다음에 사드 등 정치 경제학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가올 10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주장했는데요. 제가 다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없고 세 가지만 이제 뽑아 보니까, 보호무역 구조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그다음에 하드 경제에서 심볼 경제를 중시한다. 아마 하드 경제는 저자가 이야기하기는 그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심볼 경제는 그 자본을 중시하는 경제를 심볼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이 저자가 이제 제시를 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한국 경제의 대전망입니다.